한 남자가 나이 30여에 미적을로부터 뒤로 요화에 이르기까지 여장대의 피부가 심백색을 정하고 혹은 반연하기가 호랑이 무늬와 같은데, 듣건대 7, 8세 전에 우족 대지단에 생창하여 백지무효했다 하므로 소부 어제를 보하고 척택 음극을 사하였더니 대지창이 먼저 났더라. 패승격. 여기는 패승격을 제시하고 계셔. 의학적인 근거 볼까요?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로만스로 인한 흉막 삼출, 그 문헌 검토 및 크립토코커스 항원 결정을 사용한 2사례 보고. 용어 해설 다시. 크립토코커스 네오포로만스는 캡슐처럼 코팅된 효모균,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폐 면역, 회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균으로 폐가 점령당하면 흉막 삼출, 여기 흉막 삼출이 생길 수 있다. 물이 고인데, 폐에 물이 고인데, 그러니까 삼도인께서 왜 폐정격이 아니고 폐승격을 쓰셨을까? 그러니까 요결을 읽을 때 요결에는 임상예만 들어있지 삼침의 원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너무 난해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삼침 잘 모르는 거예요. 삼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뒤로 넘겨서. 한 남자가 나이 30여에 미적을로부터 뒤로 요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여장대의 피부가 심백색을 정하고 혹은 반연하기 후문과 호랑이 무늬와 여한데, 듣건대 7, 8세 전후에 우족 대지단에 생창하여 백지무효했다므로 소부 어제를 보하고 척택 음극을 사이었더니 대지창이 먼저 났더라. 패승격. 그런데 여기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오픈소스를 제공한 논문에 보니까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로만스로 인한 흉막 삼출, 여러분, 폐 정격은 폐가 건조하면서 생긴 수반되는 병증에 써요. 폐승격은 폐가 너무너무 습한 이 병증을 치료할 때 쓰는 요법이에요. 삼두인이 피부에 나타난 이 병증은 폐호흡으로부터 공급이 됐는데 폐호흡 시 들어온 크립토코커스 네오포로만스 코팅된 그러한 곰팡이 포자들이 폐를 점령할 때 전신에 점령당했음을 알리는 시그널이 나타난다, 피부에. 그런데 왜 폐정격이 아니고 폐승격이야? 물이 고였으니까, 폐에 물이 고였으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로만스로 인한 흉막 삼출, 그래서 이렇게 물이 고여, 폐에. 그리고 이것은 흉막에 고인 물을 현미경적 관찰로 봤더니 곰팡이 포자들이 오글오글해. 그런데 이놈들은 코팅이 되어 있어. 스텔스 기능이 있어. 폐승격으로 습을 말려준 거예요. 곰팡이는 습한 환경을 좋아해요. 습할 때 곰팡이 냄새 나잖아, 방에서. 그런데 뽀송뽀송하게 해주면, 일단 그러면 곰팡이 포자가 번식이 중지되지. 번식을 못하잖아. 삼신법이 이런 거라니까. 이 유기체, 즉 크립토코커스 네오포로만스는 면역이 약한 환자에서 치명적인 수막 뇌염을 유발하지만 면역 능력이 있는 사람에서도 감염이 보고되었습니다. 아니, 무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병증이라고. 이렇게 보세요. 크립토코커스 네오포로만스는 뇌수막염도 일으킬 수 있대요. 뇌수막염도. 한 남자가 나이 50에 전신이 소양하여 빛이 암적 복백한 것이 미족을 전후로부터 시작되어 음낭전무제 신맥 아래가 역심하며 상부는 척대 근지가 더욱 심하여 비록
골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양수 부족을 알았으므로 방광정격을 썼더니 유효하더라. 방광정격. 이번에는 장기 중에 방광경 라인의 그 신경 시스템에 범한 곰팡이 질환. 똑같은 증상이잖아요. 폐 승격을 쓰신 증상이나 간 정격을 쓰신 증상이나 또 여기 방광 정격을 쓰신 증상이 똑같아. 그런데 왜 똑같은 병에 어떤 사람은 방광 정격을 쓰고 어떤 사람은 폐 승격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간 정격을 쓰고 어떤 사람은 비승격을 씁니까? 그렇죠. 이 병은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 원인을 추적하신 결과 각각의 요법을 달리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암진법이에요. 미국 국립보건원에 들어가서 한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중추신경계와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로만스.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로만스는 계속해서 이환율과 사망률의 중요한 원인이며 특히 에이즈 환자에서 가장 흔한 중추신경계 진균증, 즉 곰팡이 질환입니다.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로만스는 면역 저하 이식 환자에서도 증가했으며 전신균증입니다. 상약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로만스는 대부분의 임상 상황에서 순환 혈액을 통해 뇌와 뇌 척수액을 침범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수 부족,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경기는 태양한수예요. 태양한수. 거기에서 태양한수를 달리 표현하면 이것이 양수예요. 방광정격을 놓으면 여기 물, 여기 맹물과 같이 맑은 물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경기의 작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광정격을 놓으면 이러한 끊임없이 맑은 물이 계속 생성이 돼요? 아니에요. 만약에요, 그럴 것 같으면 뱃상 마른 사람에게 방광정격을 쓰니까 하루에 체중이 500g씩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다면 하루에, 그러면 한 일주일만 자석 붙여두면 한 3, 4kg 능이 불어나지.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라니까. 여기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은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상황으로서는 뇌 척수액을 말해요. 뇌 척수액. 태양한수는 모든 몸의 장기 또 기관들 조직에서 보내오는 신호는 방광경 일선에 포함되어 있는 교감 부교감 신경 라인의 신경절, 동의학적 용어로는 배수혈처, 그것을 통해서 모아지는 조직적 생리학적 신호를 뇌로 전달하고 다시 피드백을 하는 그 역할을 독맥과 함께하는 게 방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의적으로는 센트럴 러버 시스템에서 하는 그 일을 방광경이 하는 거예요. 전신의 조직의 신호를 억셉트해서 뇌로 전하고 다시 피드백으로 피드백, 그것은 각각의 경맥의 경기가 또 발현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경락의 길이가 제일 긴 것이고 혈자리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뇌와 꼬리뼈까지 이르는 스파이널 코드로 이루는 그곳 신경 라인에 뇌 촉수액이 촉촉히 코팅되어 있어야 돼. 적당한 양이. 그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신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제대로 억셉트를 못해요. 그러면 피드백이 제대로 주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방광정격을 놓으면 그렇다고 해서 뇌 척수액이 이렇게 맹물처럼 샘솟듯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방광정격을 놓으면 어느 정도 부족했던 뇌 척수액의 증가가 나타난다니까. 그러나 한없이 양동이로 쏟아붓듯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과학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로만스는 계속해서 이환율과 사망률의 중요한 원인이며 특히 에이즈 환자에서 가장 흔한 중추신경계 진균증입니다.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로만스는 면역 저하 이식 환자에서도 증가했으며 전신균증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로만스는 대부분의 임상 상황에서 순환되는 혈액을 통해 뇌와 뇌 척수액을 침범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로만스는 뇌로 침투하기 위해 BBB의 내피 또는 혈액 뇌 척수액의 장벽의 상피를 통과합니다. BBB, The Blood-Brain Barrier,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로만스가 뇌에도 중추신경계에도 병변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특히 에이즈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가 아니래도 이러한 병증이 생기면 급사할 수도 있는 병이다. 그런데 삼두이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뇌척수액 부족이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중추신경계 면역력 저하야. 그걸 내가 확인해 보니 진단해 보니 양수 부족임을 알았으므로 뇌척수액의 부족임을 알았으므로 아니 중추신경계의 면역력이 부족한 것을 알았으므로 방광정격을 썼더니 낫더라. 이렇게 서의사 중에 코쟁이 서의사한테 설명해 주면 부지불식간에 유레카 하고 외친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삼두인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쓰셨어. 나이 50여에 전신이 소양하며, 그러니까 여기 네이처지 논문 등등에 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찾아온 논문 등등으로 보니까 뇌 중추신경계에 곰팡이균이 침입하면 그 병증이 전신에 파급된다. 당연하잖아. 중추신경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신의 조직을, 기관을 오거나이즈하고 그리고 피드백, 그 상태로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거잖아. 그런데 그 전신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추신경계에 곰팡이가 점령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질환은 전신으로 나타나지요. 전신에. 아니 그걸 삼두이는 어떻게 하신 거야? 어떻게 하셨을까? 참으로 놀라운 해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결 양수 부족을 알았으므로, 뇌척수액 부족을 알았으므로 중추신경계의 뇌척수액 부족과 또는 그것에 곰팡이가 점령돼서 면역력이 떨어진 것임을 알았으므로 방광정격을 썼더니 유효하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 초간단 요약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비장 면역력 저하 그리고 림프순환 저체, 이것은 국소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조건에서의 곰팡이 질환은 일단 비승격증, 2. 상과 같은 조건에서의 곰팡이 질환이기는 한데, 그런데 림프절을 만져보니까 우둘두둘해. 그러면 대장정격. 세 번째, 간기능 부전과 비장기능 항진증, 흉엽 고만이 확인된 상태에서의 곰팡이 질환이면 어디에서 곰팡이가 피었든지 간에 간정격, 그리고 폐호흡을 통해 유입된 곰팡이 면역 부전은 폐에 물이 고이는 흉막 삼출과 전신 및 국소 곰팡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폐승격. 병원에 가보니까 곰팡이 질환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흉막에 물이 많네요. 그래서 받은 기침을 많이 하고 습한 환경에서 더더욱 천식을 많이 일으키는데 몸 이곳저곳이 어루러기도 있고 도장부스럼도 있고 막 그냥 진물이 흐르고 폐승격. 끝으로 중추신경계 면역 저하는 뇌척수액의 곰팡이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뇌수막염을 앓고 곰팡이 질환이 전신에 퍼졌어. 온갖 약을 써도 안 나.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긴 거야. 곰팡이가 점령한 거지. 그러니까 곰팡이 치료제 약을 복용하든 바르든 그건 삼심정이들은 상관하지 마세요.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그걸 왜 남의 영역을 침범해? 참견해. 그건
서희의 말은 서희가 하도록 하고 삼침쟁이는 원인 치료에 집중하세요. 원인 치료. 그런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생명력이 끈질긴 놈들이 곰팡이예요. 곰팡이. 5가지 요약 내용 잘 숙지하셔서 관련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도와주시고, 또 서의사들에게, 또 삼침을 배우려는 사람에게 삼침은 이런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단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매뉴얼로 활용해 보세요. 참고, 환기, 곰팡이가 특정 기관, 장기에 침투할 때, 그럴 때는 그 국소 부위가 부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흉막 삼출성 그러한 염증이 생기는 것처럼 국소 부위에 수분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흉막 삼출과 같이. 그것은 곰팡이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수분을 모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래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곰팡이 질환 토론으로 보니 그렇죠? 그 경맥의 경기가 부족하면 그 경맥이 갖고 있는 오거나이즈하는 관련 장기 기관들의 정상 기능이 유지되질 않아. 그 중에 곰팡이 질환, 그걸 바로 하셔야 돼. 삼침법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서희 코쟁이 서의사가 유레카 하고 외칠 정도로 설복을 시켜주려면 의과학적인 해설, 그것을 근거로 삼침을 가르쳐 줘야 된다. 한 남자가 나이 10여세에 족, 돼지, 내치기, 피, 유기, 탄기하기, 장이, 촌여, 광이, 삼푼허로 불량불통한 지가 이미 수년이라 혹이 말하기를 유락이라야, 즉 기름으로 찢어야 낫는다 하여 여기에 나타난 곰팡이 질환 낭독해드리는 시간 이어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